제 결론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데요. 근데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크레딧 코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이 크레딧 코인은 가장 논란이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과연 근본 코인인지 트위터발 선동 코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크레딧 코인에서 간단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근데 저 이거 진짜 이벤트 때문에 만든 동영상이 아니고 날짜 보시면 제가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 참여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참여하셔서 운이 좋으면 그래도 만원, 2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크레딧 코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크레딧 코인은 예전부터 코인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크레딧 코인? 그거 사실상 고팍스 거래소 코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크레딧 코인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고팍스가 전북은행한테 뒤통수를 맞으면서 원화 거래가 안 되게 됐죠. 그러면서 사실상 고팍스 거래소 코인이라고 여겨졌던 크레딧 코인의 가격이 엄청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하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코인의 본질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단지 거래소 이슈로 인해서 과대 낙폭이 생겼다면 이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그 매수의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크레딧 코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된 또 한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 크레딧 코인은 진짜로 까도 많고 빠도 많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좀 어떤 제 학습 욕구를 굉장히 달아오르게 하는 코인이기도 해요. 이 크레딧 코인은 근본 코인이라는 사람도 많지만 트위터에서 선동할 뿐인 고평가 그 자체인 코인이라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한 바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크레딧 코인에 대해 잘 정리된 정보가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크레딧 코인은요,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블록체인을 통한 신용을 제공하겠다라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신용을 통해서 무담보 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이 크레딧 코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크레딧 코인을 만든 회사인 글로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로아는 2012년 설립된 회사로 500 스타트업이랑 유튜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첸, 삼성전자 전 사장인 김영기님 등의 투자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이 글로아는 국경 없는 금융을 목표로 뱅킹 월렛을 만드는 회사로 특히 저개발국으로 일컬어지는 아프리카와 일부 동남아 지역, 그 중에서도 인구수 2억 정도가 되는 나이지리아에 가장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이 글로아 회사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가 글로아 월렛이고 두 번째가 크레딧 코인이에요. 얘네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글로아 월렛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글로아 월렛은 스테이블 코인과 지갑 모델을 통해서 국경 없는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모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원화, 달러, 나이지리아 화폐인 나이라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는 채권 계좌도 제공하고 있고 나중에는 자유예금이나 원금 보장 복권 같은 상품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아 월렛이 하려는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아직도 세계에는 은행 계좌를 못 트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은행 계좌를 못 튼다는 건 내가 신용을 쌓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신용카드, 신용대출을 굉장히 흔한 쉬운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이 아프리카에는 아직 신용을 쌓을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대출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아 월렛을 만든 글로아는 본인들이 저개발국의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 만큼 이 글로아는 나이지리아를 메인 타겟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120만 건의 금융 거래수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사업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이 글로아는 글로아 앱을 통해서 약 17억 명의 금융 소유자들이 본인들의 앱을 이용해서 돈 보관, 거래, 결제, 송금, 투자, 대출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이용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저개발국의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뜬구름을 잡는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메인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크레딧 코인인데요. 이 크레딧 코인은 쉽게 말씀드려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 추심자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신용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만들어주고 또 무담보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 코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채무자,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이 기존에 돈을 빌리고 갚았던 기록을 크레딧 코인 네트워크 상에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용을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기록들을 보고 아, 얘는 돈을 잘 갚아왔네, 앞으로도 잘 갚겠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담보대출을 진행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받기 어렵거나 내가 일찍 상환을 받고 싶다면 이런 채권들을 채권 출심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크레딧 코인은 엘라크레딧이라는 나이지리아의 핀테크 업체와 함께 지금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엘라가 정말 대박이거든요. 엘라크레딧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엘라크레딧은 나이지리아 핀테크 대출 회사인데요. 소규모 대출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라크레딧에 투자한 회사들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Y 콤비네이터, 500 스타트업, 트위치 대표, 코인베이스 CEO인 암스트롱까지 정말 엄청난 투자자들을 갖고 있죠. 투자자들은 엘라크레딧에 왜 투자를 살펴보면 아마 엘라크레딧이 두 가지 엄청난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개발국 금융 인프라의 발전에 엘라크레딧이 굉장히 큰 한국의 토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엘라크레딧이 보여주는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았기 때문인데요. 엘라크레딧은 2016년 당시에 수익률이 연 200% 그리고 부실률은 5%밖에 안 되는 소규모 대출 플랫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성적을 가지고도 은행에서 초기 자금을 대출받기 쉽지 않았었대요. 왜냐면 은행에서 엘라크레딧의 정보를 이렇게 파악했기 때문인데요. 야, 너네 그거 그냥 너네가 장부거래 해가지고 수익률 200% 났다고 조작한 거 아니야? 부실률 5%밖에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의심을 은행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아와 엘라는 서로 손을 잡고 크레딧 코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크레딧 코인 위에 실제로 대출을 하고 대출을 갚고 이런 거래 정보를 가장 투명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블록체인이었기 때문에 크레딧 코인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현재 이 엘라크레딧은 제가 직접 다운받을 수는 없지만 11년 2월 기준 약 120만 명의 이용자들이 현재 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엘라와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크레딧 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글로아 얼라이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글로아 얼라이언스는 기본적으로 투자사들이 빵빵한 애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엘라, 젠파이, 멀티스, 특히나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해진 서울옥션블루, 업비트 NFT로 유명해졌죠. 이런 유망한 친구들이 글로아 얼라이언스에 많이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얘네 대부분 근본 있는 뭐 Y 콤비네이터 이런 친구들한테 투자를 받은 회사이니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얼라이언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런 얼라이언스들이 크레딧 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크레딧 코인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게 됐냐면 그야말로 미친 성장 속도 때문인데요. 글로아가 엘라크레딧을 본인들의 네트워크에 올린 뒤로 누적 고렙 50만 건까지 2달 걸렸고, 다시 50만 건을 쌓는 데까지는 불과 한 달, 그리고 현재 20만 건 추가돼서 120만 건의 트랜잭션을 일으켰는데요. 진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딧 코인이 원하는 바, 사람들에게 신용을 쌓아주고 무담보 대출을 해주고, 특히 이런 게 저개발국에서 많이 활성화된다면 정말 대박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크레딧 코인은 사실상 엘라와 글로아가 없으면 어느 정도 가치를 산정해 줘야 되지? 그리고 얘네랑 같이 한다고 하면 이 기업들의 가치를 과연 몇 %나 크레딧 코인에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의 얼라이언스가 상당히 강력해 보이긴 하지만 아직 얘네가 어느 정도의 운명 공동체적인 관계인지, 어느 정도 퍼센트를 크레딧 코인에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엘라에 투자할 수 있다면 무조건 살 것 같은데 크레딧에 투자할 수 있다면에 대한 질문은 아직 조금은 망설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천억으로 시총도 낮지는 않고 앞으로 채굴될 물량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크레딧 코인이 꿈꾸는 비전에 비해서는 현재가 낮은 시총일 수도 있고, 또 물량 풀리는 속도가 이론상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물량이 다 안 풀리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단점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점들도 리스크로 한번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 프로젝트 까들이 엄청 많은데요. 야, 니네가 그렇게 근본 코인이라면서 무슨 고팍스에서밖에 거래가 안 되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논란은 나중에 근본골에서 한두 개 정도 상장하면 금방 사그라들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얘네가 나이지리아를 메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프로젝트를 조사하면서 느꼈지만 프로젝트 트래킹이 정말 쉽지 않아요. 유튜브를 찾아도 정보 조사하기가 힘들고, 어플을 깔려고 해도 나이지리아 번호가 필요한 등 좀 조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까들이 야, 이거 실체 없는 프로젝트 아니냐 라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홀더들끼리는 굉장히 AMA도 많이 하고 충성심도 있고 이 프로젝트의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밖으로 새어나는 정보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에 올릴 순 없지만 최신의 정보들을 많이 듣긴 했는데, 확실히 이 근본 코인이냐 스캠이냐에 대한 논쟁이 이런 홀더들의 믿음과 정보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블로그에 AMA 링크를 달아뒀으니까 그걸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얘네가 허세인지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허세가 아니라면 진짜 굉장한 포텐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라고는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팍스 원화 거래소가 사라지면서 굉장히 유동성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밍적으로 진짜 거래소 한두 개 정도는 상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엘라 크레딧과 연관이 있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레딧 코인이 루니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업비트와도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측면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 건데요. 제 결론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데요. 근데 저는 다만 좀 샀어요. 얘네 프로젝트가 사실상 진짜 대부분의 코인 프로젝트들이 열망하는 프로젝트 미션 중에 하나거든요.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신용을 쌓아주고, 그리고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저개발국에서 인프라를 진짜 빨리 확실하게 잡기만 한다면 엄청난 성장 포텐셜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기존 홀더들도 이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접근으로는 진짜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샀고, 매수 추천은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는 사실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크레딧 코인에 대해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댓글로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이.